자, 이제 이 단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 자,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뭘로 되어 있어요? 원소로 되어 있어요. 자, 원소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지각, 땅이에요, 땅. 지각 구성 8대 원소가 보통 O, C, 그 다음에는 R, 페, 카, 나, 크, 마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마그네슘, 칼륨, 그러니까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순서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규소가 가장 많고, 그다음 금속 중엔 누가 제일 많아요? 알루미늄이 제일 많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대부분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물이 제일 많아요.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이런 물질들을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줘요?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유기물은 뭐가 포함된 물질이냐면 탄소가 있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해요. 탄소가 없는 물질은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줘요? 무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빼면은 지방이나 단백질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무기염류, 그 다음에는 질소, 칼슘,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양쪽에 그 비율이 높은 게 누가 제일 많아요? 산소의 질량비가 둘 다 제일 많죠. 그렇죠? 공통적으로. 수소는 지각은 상대적으로 좋고 사람은 좀 많단 말이에요. 탄소도 많고. 자, 그래서 원소의 기원은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들 수소하고 헬륨 같은 경우에는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죠. 빅뱅 초기 형성되는 게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별이 만들어진 다음에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누구까지 계속 합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철까지. 예, 가장 무거운 철까지는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 산소, 마그네슘, 규소, 철까지는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 뭐 우라늄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원소들은 초신성이 폭발할 때 에너지 반응을 통해서, 이것도 일종의 융합 반응이에요. 금, 우라늄, 납 등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을 구성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나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나 다 어디서부터 온 거다? 우주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구성물질의 결합 방식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공유결합에 해당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산소 마음으로 많은 게 누구예요? 지각이 규소죠. 그 다음에는 생명체에서는 산소 다음으로 많은 게 뭐예요? 탄소예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산소하고 탄소는 둘 다 14족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2주기 14족 원소가 탄소고 3주기 14족 원소가 뭐냐면은 규소예요. 이렇게. 그러면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다 몇 개씩이에요? 4개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4개면 단일 결합으로 공유 결합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최대 몇 가지 원소랑? 4개죠. 4개의 원소랑 결합이 가능하고 다중 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구성물질 결합 방식은 공유 결합인데 규소와 탄소는 14족 원소 4개짜리라 여러 종류의 원소와 공유 결합을 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둘의 공통점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규소하고 탄소를 보면은 둘 다, 하나는 3주기 14족이고 하나는 2주기 14족이에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둘 다 4개에 해당이 돼서 지각을 구성을 하는 주된 메인 화합물이 뭐냐면은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산염. 여러분들 염이라고 써 있는 거는 무슨 상태냐면은 이온 상태라는 소리예요. 이온 상태. 규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이온 상태를 만들어서 규소와 산소가 공유결합을 형성을 해서 정사면체 기본 구조를 만드는 이온 상태예요. SiO4 상태를 만들어내고요. SiO4 2- 이렇게 이온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랑 금속 이온이랑 결합을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물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 뭐 조암광물 해서 배웠을 거예요. 뭐 석영, 장석, 흑운모, 뭐 방해석 해서 배운 것들이 바로 요런 규산염 광물에 해당이 되고요. 이 광물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암석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생명체는요, 탄소화합물이에요. 즉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등 다른 원소하고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뭘 만들래요? 보통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소가 모여서 규산염, 원소들이 모여서 규산염을 만들고 규산염이랑 금속 이온이랑 결합해서 광물이 되고 광물들이 결합해서 뭐가 돼요? 암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강암, 반려암, 뭐 이런 암석이 되고 여감, 사암. 얘네들이 모여서 지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암석은 지각을 구성을 하는 물질이고요. 다시 광물은 암석을 구성하는 물질에 해당이 되고 이 광물은 다양한 원소의 결합인데 기본이 뭐다? 규산염, 삼연체 플러스 금속, 양이온이에요. 뭐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뭐 석영이 되기도 하고 장석이 되기도 하고 흑음모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을 하는 거는 이런 유기물이요. 탄소화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여기에 뭐가 붙는 거예요? 수소가 붙든 산소가 붙든 질소가 붙든 또는 이온이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생물의 몸을 구성을 하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명체의 주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에너지원으로 쓰이잖아요. 단백질도 뭐가 있어요? 열량이 있고 지질도 열량이 있고 뭐도 열량이 있어요? 탄수화물도 열량들이 있죠. 그렇죠? 얘네들은 열량을 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기본적으로 메인 원소가 뭐다? 14조 원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얘네들이 일종의 규칙성을 가지고 뭔가의 화합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규산염 광물의 구조 봅시다. 규산염 광물은 기본 구조가 가운데 누구를 주고요? 14족 원소인 규소를 두고 규소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14족이니까 4개 이렇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규산염 사면체는 사면체니까 중심에 규소가 있고요. 이렇게 삼각뿔이에요. 점삼각뿔의 각 꼭지점에 해당하는 요 위치에 이렇게 산소가 몇 개가 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붙어 있는 이런 상태가 돼요. 가운데 규소 원자가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요 각도가 대략 몇 도 나오냐면은 109.5도가 나와요. 정사면체에서. 자,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 하나랑 산소 4개가 공유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여기 4개가 붙는데 이렇게 4개가 붙는데 이게 6개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전자가 옥텟이 되려면 하나씩이 부족해요. 그럼 전자 몇 개 받아야 옥텟이 되겠어? 4개죠. 그래서 4개를 받아서 사가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O4 마이너스 형태가 되는 거고 이 SiO4 마이너스 규산염 사면체와 어떤 근처에 인접한 양이온이 결합을 하거나 또는 각 사면체에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랑 공유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을 만들어 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규소를 두고 산소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각각이 전자를 하나씩 받으면 SiO4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옆에도 이렇게 규산염 사면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얘가 이 산소를 같이 공유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산소는 여기한테 전자 하나 주고, 주고받고 하면서 뭐가 돼요? 옥텟.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가운데 있는 산소를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만 이렇게 양쪽으로 계속 쭉 사슬이 이렇게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운데 연결될 수도 있고, 하나만 공유할 수도 있고, 두 개를 공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구조에 따라서 봅시다. 독립형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규산염 삼연체의 결정 구조가 하나예요. 하나. 그냥 SiO4 마이너스 하나가 규산염 삼연체의 음이온에 철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결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한 산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독립형은 공유 산소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사슬 구조는 뭐냐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규산염 삼연체의 4개의 산소 중에서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보면 얘가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 2개를 다른 규소랑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도 보면은 얘하고 얘를 공유하고, 여기도 얘하고 얘를 공유하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사슬 형태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즉 규산염 삼연체 4개의 산소 중에서 2개의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삼연체하고 공유 결합을 해서, 공유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공유하지 않은 요 산소에 금속 이온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에 또 단사슬이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단사슬하고 이 단사슬이 서로 가운데 있는 산소를 이렇게 공유를 해버려요. 그러면 얘는 하나당 몇 개 공유 결합한 거예요? 산소를 3개를 공유했죠. 그렇죠? 얘도 보면 하나, 둘, 3개 공유했죠. 그래서 사슬 2개가 연결된 걸 뭐라고 한다? 복사슬이라고 합니다. 복사슬. 규산염 삼연체의 4개 중에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예요. 2.5개의 비율로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삼연체하고 공유를 해주는 게 복사슬 구조에 해당이 되고요. 중간에 금속 이온이 결합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판상은 이게 여러 개가 붙으면 얇은 한 판이 돼요. 이렇게 얇은 한 판. 그러니까 선이 2개가 모이면 뭐가 돼요? 2개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면. 여러 개가 쭉 계속 붙으면 뭐가 돼요? 판. 이렇게 돼요. 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규산염 삼연체의 4개 중에서 몇 개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3개가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3개. 4개의 산소 중에서 3개의 산소를 다른 규산염,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규산염 삼연체하고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금속 이온이 결합을 하는 게 흑음모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냥 독립상 단사슬 2개가 붙은 게 복사슬, 단사슬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뭐가 돼요? 판상. 그 다음에 판상이 위에 겹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 그물처럼 되어 있는 무슨 구조가 나와요? 망상 구조. 저 망이 그물망이에요. 그물망자를 써서 규산염 삼연체의 4개의 산소가 다 공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규산염에. 그래서 석역이나 장석이 망상 구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독립상부터 망상까지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공유 결합하는 규소 하나가 공유 결합하는 뭐가? 산소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상에서 이렇게 쭉 해서 망상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 원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단단하여 풍화에 강합니다. 강도가 더 세요. 그리고 광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중학교 때 배웠죠. 뭐 색, 좋은 색, 그 다음에 뭐 염산 반응, 그 다음에는 깨짐과 쪼개짐, 뭐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힘을 줬었을 때 불규칙한 방향으로 막 부스러지면 뭐라 불러져요? 깨짐. 그 다음에 특정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나눠지면 쪼개짐. 예, 이렇게 불러주는데 지금 보면 독립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깨짐이에요. 근데 단사슬, 복사슬, 판상 같은 경우에는 쪼개짐이에요. 얘도 쪼개짐이에요. 얘도 쪼개짐을 가집니다. 그래서 쪼개짐을 가지는 거는 단사슬, 복사슬, 판상 구조는 쪼개짐을 가지고 독립상하고 망상 구조는 뭐예요? 깨짐을 나타내요. 그리고 공유하는 산소 원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기준으로 보면 가운데 규소를 두고 규소 주변에 산소가 붙어서 이 산소가 어떻게 몇 개를 공유 결합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는 지각 구성 물질이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생명체를 구성을 하는 탄소화합물의 구조 형태를 보게 되면은 탄소화합물은 가운데 14족 원소인 탄소를 두고 탄소의 원자과 전자도 14족이니까 몇 개예요? 4개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4개에 어떤 원자들이 와서 붙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탄소화합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탄소화합물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탄소화합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의 고분자의 형태로 생명체를 구성을 합니다. 고분자라고 하는 거는 단위체가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형성이 돼요. 참고로 탄수화물은 단위체가 뭐예요? 저게 소화되면 뭐가 됩니까? 최종적으로? 포도당. 예. 포도당이 무수히 많이 결합을 한 게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은 단위체가 뭐가 돼요? 아미노산. 네. 지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류가 3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방,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있어가지고 단위체 종류가 조금 달라요. 하더라도 이렇게 무수히 많은 단위체들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고분자 물질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같은 유기물에 해당이 되고요. 탄소화합물의 기본 골격은 탄소와 다른 원자들의 공유결합 구조로 형성이 됩니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4개이기 때문에 탄소 원자 1개와 최대 4개의 다른 원자가 공유 결합이 가능해요. 단일 결합으로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몇 가지가? 4가지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탄소는 2중 결합, 3중 결합까지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다중 결합을 통해서. 그래서 탄소화물은 탄소 원자 1개와 공결합하는 원자에 따라서 다양한 화합물이 만들어져요. 이거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CH4란 말이에요. 메테인이라고 하고요. 메테인 하나가 염소로 바뀌면 이거는 클로로메테인이 돼요. 2개면 디클로로메테인이 되고, 3개면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되고, 4개면은 사염화탄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른 물질이에요. 그래서 결합하는 원소가 몇 개가 결합하냐에 따라서 아예 다른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탄소는 굉장히 결합 방식이 여러 가지로 바뀌기도 하는데, 보면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있는 단일 결합뿐만 아니라 2중 결합, 3중 결합도 가능해요. 왜냐면 탄소 원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탄소가 이렇게 하나만 공유결합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2개의 2중 결합을 걸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서 3개의 3중 결합까지 가능해요. 그럼 이제 홀전자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지만, 그죠? 그래서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결합을 이루기에 탄소가 사이즈가 너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면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 원자끼리 꺾이거나 아니면 결합을 할 때 공간이 너무 커버리면은 잘 붙지를 못해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밀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결합 방법으로 이렇게 쭉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연결된 걸 뭐라고 하냐면 사슬 모양 구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중간중간에 하나에 이렇게 곁가지가 달려있는 가지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이 이렇게 맞닿으면 이렇게 고리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돼요.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와 다양한 결합, 그리고 다양한 원소들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뭐의 특징이다? 탄소 화합물의 특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이제 탐구 문제를 한번 보면, 자, 봅시다. 지구 내의 물질은 주로 원자 상태로 존재를 한다. 원자가 아니라 뭘로 존재해요? 대부분의 물질은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대부분이 뭘로 존재해요?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를 해요. 네. 왜? 결합을 한 상태로 존재를 해야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뭡니까?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 그러니까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뭐예요? 산소죠. 그러니까 지각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각은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규소인데, 지구 전체로 본다면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예요. 철은 지각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 전체로 보면은 철이 가장 많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어디 들어있기 때문에요? 철이 핵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핵에. 그 다음에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원소도 산소에 해당이 되죠. 탄소가 아니라.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의 주요 구성 물질은, 예, 요게 맞죠. 규산염 사면체를 기준으로 하는 규산염 광물이다가 맞게 되는 거죠.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성분 원소에서 화합물과 분자가 만들어지는 시기를 우주의 변화 시기와 관련해서 나열을 했대요. 그러면 빅뱅 초기 성운이 생성되고, 성운이 생성된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별이 만들어져요. 별. 이 별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엔 지구 같은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지구에서 지각이 만들어진 다음에 해양이 만들어지고 생물이 탄생하게 되고, 생성 물질은 맨 처음에 빅뱅 초기에는 수소, 헬륨 원자, 그 다음에 결합해서 수소 분자, 원소, 분자, 광물, 그 다음에는 물, 그 다음에는 무슨 화합물? 탄소 화합물이에요. 생성 물질은. 예. 탄소 화합물, 유기물이 만들어져.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은 뭘 구성을 해요? 생명체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생명체를 구성을 해서 물이 생성이 된 다음에 탄소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이 탄소화합물을 기준으로 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산소는 나중에 뭘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과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산소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생명체가 과합성 과정을 통해서, 예, 합성을 해낸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기초 탄탄 문제 다 맞춰봅시다. 자, 1번이 5, 2번이 3, 3번에 1, 4번에 4, 5번에 5, 6번에 2, 7번에 4, 8번에 4, 9번에 5, 10번에 1, 11에 3, 12에 2번입니다. 자, 질문 있어요? 12요? 자. 지각 대기 해양에 존재하는 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거든요. 산소는 몇 쪽 원소예요? 16쪽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6개인 원소이다. 맞죠? 세 영역에서 모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대기에서는 아니죠. 대기에서는 누가 제일 많아요? 질소가 제일 많죠. 그죠? 질소하고 산소하고 대략 몇 대 몇이에요? 4대 1 정도 돼요.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몇 번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2번이라고 두 명 맞았는데. 아, 정확하게 몰라서? 3, 4, 5번이. 해양에서 수소와 공결합해서 뭘 만들어요? 물.
그쵸? 그 다음에 대기에서는 산소랑 공유결합을 해서 O2, 산소 분자. 산소 원자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지각에서는 규소와 공유결합을 해서 SiO4, 4- 기본 구조를 만들어내니까 다 맞는 말이죠. 2번만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신 만점 문제 1번에 5, 2번에 2, 3번에 3, 4번에 4, 5번 4, 6번 4, 7번에 3, 그 다음에 8번은 지각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암석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은 규산염인데 다양한 규산염 광물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흙은 뭐 석영으로 가면서 규소와 산소의 공유결합에 있어서 차이점은 규소 하나가 서로 공유하는 산소 수가 어떻게 돼요? 규소가 서로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증가를 하게 되니까 더 뭐가 세져요? 강도가 세진다. 예. 각 광물의 결정 구조를 참고해서 쪼개짐과 깨짐. 자, 여기서 감람석, 독립상하고 석영 같은 망상 구조는 뭐가 돼요? 깨짐. 나머지 세 가지는 쪼개짐. 예. 두 방향, 한 방향 쪼개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9번. 생물을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은 탄화수,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과 같은 고분자 물질을 형성을 하는데 고분자 물질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의 성질은 탄소가 뭡니까? 몇 족? 14족 원소라 4개의 원자과 전자가 다양한 원소와 결합 가능하고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탄소 원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결합을 하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위의 모형을 통해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다양한 까닭은 여기서도 뭐 지금 방금 설명한 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예. 똑같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화합물 형성이 가능한 겁니다. 14족 원소라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네. 질문 2번 2요? 자, 규산염 광물의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예요. 가는 나보다 규소 간에 공유하는 산소 원사주가 아니죠. 얘가 더 많죠. 복사슬이 더 많으니까. 가는 나보다 규소 하나와 결합하는 산소의 비율이 더 높다. 규소 하나와 결합하는 산소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가는 단사슬 구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복사슬 구조잖아요. 앞에서 한 개당 몇 개가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결합하는 사슬 구조에서 산소 2개가 어떻게 돼요? 다른 규산염의 삼연체하고 결합하고 그 다음에 2.5개의 비율로 결합을 해요. 얘는 2개가 결합하고 2.5개가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4개의 산소 중에서 2.5가 다른 규소랑 결합을 하고 가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다른 규소랑 결합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죠? 따라서 결이 복잡할수록 공유하는 산소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공유하는 산소의 비율이 늘어나니까 하나당 결합하는 산소 비율은 누가 높아야 돼? 공유하는 산소가 적을수록 높은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쪼개지는 방향이 더 많다. 둘 다 같죠? 두 방향 쪼개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다는 규소 하나당 결합하는 산소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다예요. 알겠어?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을수록. 자, 또? 응? 3번?
탄소화물이 아닌 거는 탄소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탄소가 전혀 없는 거. 감람석이죠. 감람석. 감람석 같은 경우는 이거는 광물이에요. 광물은 규산염이에요. 규산염. 탄소화물이 아니라. 석탄 탄소 있죠. 포도당 탄소 당연히 있죠. 메테인은 CH4니까 있죠. 지질이 뭐냐면 지방. 네. 감람석은 광물에는 탄소가 없어요. 또 없어요? 네.